에어팟 3가 왔습니다. 139불에 할인을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했습니다. 겸사겸사 사야 될 이유를 물색하던 도중 변명으로 쓸만한 거가 있었는데, 에어팟 3와 거의 동시에 애플뮤직에서도 무손실 음원을 출시했죠. 사실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AL2라는 기능인데 무려 출시된 지 16년이나 된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게 스트리밍으로도 추가가 된 겁니다. 타이밍이 적절하게 마치 에어팟 3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느껴졌는데, 놀랍게도 좀 웃기지만 무손실은 최신 블루투스 기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만약 그런 줄 아셨다면 저처럼 당하셨네요. 개봉기는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평범하니까요. 애플 입장에서 에어팟은 당연히 아이폰 유저일 거고 당연히 맥북을 쓸 테니 라이트닝 케이블은 타입C랑 함께랍니다. 맥북이 아니고서야 타입C 라이트닝으로 충전하는 게 막 유용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케이블은 줘서 다행이네요. 1. 디자인. 에어팟 3는 디자인이 에어팟 프로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콩나물이라고 놀림받던 1, 2세대들이랑은 다르게 디자인으로는 그래도 나름 칭찬받은 에어팟 프로와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심하겠지만 프로의 디자인을 좋아하셨다면 이니어가 아닌 에어팟 3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주는 혜택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착용감인데요. 에어팟 1, 2세대 때랑은 다르게 앞에 머리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귓구멍이 크면 떨어질 것 같이 불안불안하던 그 무게중심의 불안정감을 덜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에어팟 3이 가장 흔들림이 덜했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역시 개인차가 그렇듯 에어팟 1, 2때랑은 다르게 귀가 아프다는 의견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음질. 에어팟 1, 2와 3세대 간의 격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앰프가 잘 적용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의 베이스가 다 갈려나가던 전작들이랑은 다르게 에어팟 3은 음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적응형 EQ라는 게 있어서 귀 내부 모양에 맞춰 조절해주는 건데 따로 우리가 건드리는 건 없고 그냥 음질이 괜찮아졌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용 시 편의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편의성이 좋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저로서는 에어팟이 얼마나 편리한 기기인지, 전체적으로 마감부터 사용감,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이 마르지 않도록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이폰과 에어팟의 연계는 정말 잘 맞습니다. 말해 뭐해 싶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연결되며 꺼내자마자 연결되는 그것은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귀에 끼고 있는 느낌도 잘 들지 않고 이번에 새로 추가 기능이죠. 공간감까지 뛰어나서 바로 옆에서 이어폰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간에 울리듯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음을 표현하는 해상력도 오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좋아졌어요. 물론 기존 2세대와 같은 칩셋, 프로와 같은 칩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표현해드릴 지표가 적은데 분명하게 같은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에어팟 3세대와 2세대에는 차이가 매우 심하게 컸습니다. 아이폰은 동시에 에어팟을 연결하면서 아이패드랑 맥북과도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애플 기기가 여러 개 있으시다면 에어팟은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에어팟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3세대를 왼쪽 오른쪽에 껴놓고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들어봤는데 음악 소리 작은 것까지 밸런스를 맞추고 들어봐도 에어팟 3가 중저음, 고음 다 압도적으로 에어팟 2세대에 비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팟만 쭉 써오셨다면 이젠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공간 음향. 애플의 네이밍 센스는 정말 헷갈리게 하는데 선수죠. 공간 음향과 스테레오 공간화처럼 자기들이 만든 네이밍인데도 직관적이지 않아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거더라고요. 공간 음향은 애플 TV 같은 거 영화 볼 때 엄청 좋다고 하고, 스테레오 공간화는 이 채널 스테레오를 분리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공간 음향은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저 화면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스테레오 공간화는 이 채널 스테레오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음원의 음질이 필수적으로 좋아야 돼요. 이 채널로 들을 때는 그냥 저 음질이구나 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스테레오 공간화가 켜져 있으면 못 들어줄 것 같은 소리가 계속 한쪽 방향에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저음질을 포기하고 애플뮤직을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현재 블루투스는 AAC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공간 음향이 켜져 있으면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나? 착각이 들 만큼 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주변에서 들리듯 하는 게 신기해서 조용히 드라마를 봐야 할 때는 다른 이어폰들보다는 에어팟을 끼고 보게 되더군요. 공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괜찮은 기능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 소음 차단 능력. 오픈형의 장점은 오래 들어도 귀의 피로도가 낮고 단점은 소리가 주변에 퍼지며 소음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이어는 귀 건강에는 정말 안 좋거든요. 소리의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음악에만 정말 집중하고 싶을 때, 세상의 음악과 나만 남고 싶을 때 인이어를 끼고 듣는 건 추천드립니다만 귀 건강을 위해서 인이어 착용을 생활화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정말 그러다 보청기 껴요. 그 부분은 의학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에어팟 프로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로드킬인데요. 주로 동물들에 쓰이는 단어죠. 하지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에 골목길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소음 차단을 해주는 인이어를 사용하며 걷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청음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에어팟 시리즈는 좋던 싫던 야외 이동용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밖에서도 쓸 일이 있다면 에어팟 프로를 끼고 걷는 건 주변에서 알려주는 위험 경고를 못 듣는 거거든요. 물론 가끔이겠죠. 하지만 그 가끔이 그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차폐음이 좋은 인이어 이어폰을 끼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생명 소중하니까요. 뭐 그런 이유로 에어팟 3가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지하철에서 시끄럽고 도서관에서 소리 작게 틀어야 되는 단점을 굳이 바꾸자면 귀 건강과 목숨 건강에 중점을 둘 수 있겠죠. 음질만 따지고 보면 인이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아무리 출시된 지 오래됐어도 에어팟 3보다는 음질 면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귀 건강 자체에는 이어폰이 안 좋습니다. 커널형 인이어 이어폰이 아주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에어팟 3도 오래 끼고 있으면 청력에 영향이 간다는 결과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5. 통화 품질.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1, 2세대 때에 비해서도 소리가 좀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잡음까지도 조금 더 잘 잡아내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면 더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를 에어팟 3로 들을 때는 1, 2 때보다는 소리도 좀 더 깨끗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에어팟 1, 2세대 때도 그랬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에어팟만큼 통화 품질이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정말 괜찮은 게 맞고요. 지하철 버스에서 들리는 음성이 시끄럽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잘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역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목소리보다 크잖아요. 이어폰은 사람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6. 배터리. 신형인데 평범하고 준수한 성능이다? 배터리가 제일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맥북 에어가 그러하듯 말이죠. 에어팟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배터리 교체가 안 된다는 건데 원래 배터리 용량이 작을수록 최대 수명이 짧습니다. 이 콩나물 크기만한 에어팟 한쪽에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2년 동안 부지런히 사용해 오셨다면 이제 배터리가 몇 시간 안 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에어팟 2도 이제 통화 조금만 길게 하면 잠깐만 하면서 케이스에 넣어두고 전화기로 듣다가 10분 뒤에 꺼내보면 이미 풀 충전되어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사용감이 짧아지는 시기가 왔기에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지구 환경 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배터리 교체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에어팟 2도 베이스 부분 음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여전히 사용 가능할 만큼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지 배터리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하죠. 7. 센서. 터치 센서가 아니라 포스 터치가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8인가 처음 나왔을 때 햅틱 센서라고 실제로는 안 눌리는 건데 눌리게 느낌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에어팟 3에도 들어있습니다. 에어팟 1, 2세대 때는 툭 눌러주면 반응하는 게 좋았으나 가끔 오작동이 나거나 안 눌리는 문제도 있고 헐렁거려서 살짝 만지다가 노래가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던 거라 저는 확실하게 눌러서 바꿔주는 건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볼륨 조절하려면 여전히 시리를 불러서 말하게 하거나 뭐 이런 멍멍이 소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죠. 터치로 소리 조절하는 거는요. 유일하게 에어팟만 볼륨 조절은 시리를 불러야만 반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볼륨 조절을
애플워치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애플워치가 좋은 시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유닛 크기가 조금 커지겠지만 보스나 다른 데는 다 이어폰이 볼륨 조절 기능이 있고, 운동할 때는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시리를 불러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끄러운 데에서는 볼륨 한두 개 조절하려고 핸드폰을 꺼내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에어팟 자체에서 설정을 2번 누르면 볼륨 올리고 뭐 3번 누르면 내리고 이렇게 해주거나 할만 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겠죠. 좀 조잡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애플 생태계가 상호 호환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애플워치를 약간 반필수처럼 쓰라고 만들어 놓은 불편함이 조금 아쉬웠달까? 뭐 어찌되었건 포스터치는 나쁘지 않았다 결론입니다. 8. 방수. 생활 방수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땀과 습기에 강하다고 했지 완전히 차단된다고는 안 했거든요. 뭔 말이냐면 수상 스포츠를 한다거나 물에 잘 닿는 경우에는 방수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케이스는 당연하고 이어폰 유닛도 생활 방수 수준이거든요. 방수 등급이 없어도 그냥 플라스틱이 겉에 물이 닿는 거는 다 작동 잘 합니다. 그런 걸로 방수 등급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죠. 방수는 기대하지 마세요. 수상용 블루투스 이어폰은 다른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에어팟은 물과 친하지 않다. 9. 가격. 생각보다 싸지 않은데 의외로 출시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할인을 하더군요. 신형 에어팟이 $139라니 왜 할인을 했는지 찾아봐도 이유가 없길래 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가 주고 살 만큼이냐고 묻는다면 흔쾌히 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야외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볍게 쓰기 좋고 음질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자주 한다면 추천합니다. 10. 애플 무손실 음원 돌비 아트모스. 먼저 음향 개선점입니다. 에어팟 2, 3세대 프로까지는 동일한 칩셋이라 뭐가 달라졌다고 하드웨어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세 기기가 다 같은 칩셋임에도 음색부터 음질까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냥 칩셋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부 설계, 우퍼, 드라이버 크기, 위치, 디자인 등 소리에 영향을 주는 게 많으니까 하드웨어로 비교해드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먼저 음악 시장의 점유율을 15%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현재 하위권에서 점점 생태계를 늘려가려면 애플 뮤직과 호환이 잘 되는 방식으로 기기를 팔아야 할 텐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무손실 음원과 공간 음향을 지향하는 돌비 아트모스입니다. 애플은 이제 음악 시장에서 무손실 음원 경쟁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준비를 하려나 보다.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리고 수년이 흘렸으며 고해상도 음원 시장에서 아이폰 사면 뭐다? 이러면서 놀림거리로 지금 현재 전락이 되었지만, 과거의 애플은 그 정도로 푸대접받던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룡이 움직이는 거죠. ALAC, 애플 무손실 뮤직이 조금 상용화되고 있지만 에어팟 3의 구현력으로는 애초에 무손실 음원을 들을 정도로는 적합하지 않죠. 블루투스 코덱에 큰 혁신이 있지 않는 이상 AAC는 손실 음원이고 그 이상 표현은 안 되는 거죠. 에어팟이 무손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더라도 손실 음원을 재생하는 초고가형 이어폰의 해상력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에어팟 프로 2가 무손실 음원을 지원할 거라고 하니까 무선 이어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지켜볼 만한 것 같네요.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사용하는 AAC 코덱은 충분히 훌륭한 코덱입니다. 에어팟 3가 들려주는 음악의 표현력은 이 돈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돌고 돌아 결국 에어팟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아이폰 유저들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간다 느껴질 때쯤 할인하는 에어팟 3를 사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